여러분, 자유형 배우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물에 들어가면 숨은 막히고 발차기는 잘 안 되고 온 힘을 다해서 팔다리를 휘저었는데 조금만 가서 숨이 톡톡 막혀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은요. 이게 나한테 맞는 운동일까? 사실 처음 자유형을 접할 때는 물에 대한 낯섦, 그리고 숨 골라야 되는 타이밍, 발차기와 팔 돌리기의 연결, 처음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그 불안함과 답답함이 줄어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 배웠을 때 나랑 수영은 진짜 안 맞는가 보다 하다가 기본적인 동작 그리고 호흡의 핵심만 제대로 알고 나서는 정말 재밌게 즐기게 됐습니다. 자, 이번 자유형 초급자부터 상급자 완벽 마스터 시리즈에는 초급자에는 물과 친해지고 기본적인 동작을 습득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상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은 기존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오늘은 바로 1편 초급자 편입니다. 물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기본 자세부터 자유형을 이미 시작한 분들을 위해 팔다리 연결의 핵심인 롤링 동작 그리고 정확한 호흡법까지 자유형의 기초의 모든 것을 쏙쏙 알려드릴게요. 특히 수영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너무 크고 지쳤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기본 동작들 하나하나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실력이 한 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으로 25m까지는 가뿐히 완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자유형 완벽 마스터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수영장에 가면 첫날에는 자유형을 배우기 앞서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처음엔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어떤 기술을 배워야 뜨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물에 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폐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더욱 그렇죠.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어깨 높이 정도 되는 물에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얼굴을 물에 담그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신기하게도 발끝이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몸이 물 위에 떠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자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신체 부위별로 기본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자유형에서 머리의 위치는 정면에서 살짝 아래를 보는 각도인데요. 저는 뒷목을 살짝 펴준다 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를 너무 높이 들어버리면 허리가 꺾이면서 엉덩이가 가라앉고, 반대로 지나치게 숙이면 시야도 불편하고 목이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엉덩이와 다리의 위치는 수영을 처음 배우는 분들의 90%가 겪는 문제인데요. 바로 다리가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에 계속 앞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개를 살짝 들게 되는데, 그러면 허리가 꺾이면서 엉덩이와 다리가 가라앉게 됩니다. 다리가 수면 깊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허공을 차게 될 수 있으니 열심히 발차기를 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수면 가까이에 있도록 의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바닥과 평행을 이루고 다리도 자연스럽게 수면과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형의 몸통 연결입니다. 우리의 어깨는 몸통 훼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팔을 뻗고 당기고 밀어내는 그런 동작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지나치게 어깨만 들썩이거나 회전을 억지로 크게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부드럽게 함께 의식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호흡의 기본은 자유형의 사이드 호흡입니다. 물속에서는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게 중요한데요. 하듯이 길게 공기를 빼주면 자연스럽게 폐가 가벼워져서 다음 숨을 마시기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따라해보세요.
하고 길게 소리를 내보세요. 어땠나요? 자연스럽게 코로 숨이 나가고 있죠? 수영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숨을 내쉬면 되는데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물속에서 코로 숨을 내쉬면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숨을 내쉬고 있는 동안에는 물이 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들이마시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2번에 팔 돌리기, 그 다음에 호흡이라면 오른쪽 팔 돌리고 왼팔 돌리고 짧게 호흡, 이런 식으로 리듬을 잡습니다. 머리를 옆으로 살짝 돌리면 입이 수면 위로 나오는데 이때 짧고 강하게 후 하듯이 공기를 들이마셔주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고개만 돌려서 호흡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목이 금방 아프고 또 물도 들어가기 쉽습니다. 한번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은 목만 돌리지 않고 어깨와 함께 살짝 몸을 돌립니다. 수영할 때도 똑같아요. 물속에서 팔을 젓다가 숨을 쉬어야 할 때 어깨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돌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를 과도하게 들거나 목만 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연습하면 바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발차기를 볼게요.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 열심히 발을 휘저었는데도 앞으로 잘 안 나갔던 경험 있으시죠? 놀랍게도 진짜 힘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무릎을 꺾어서 킥을 하는 것이에요. 무릎은 살짝 유연하게 움직이는 정도로만 하고 허벅지, 종아리, 발목 이 순서대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은 발목이 뻣뻣해서 킥이 좀 잘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 발목이 평소에 잘 사용되지 않아서 뻣뻣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수영 전후로 잠깐씩 발목을 돌리고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포인트는 발끝에 있습니다. 발레리나들이 발끝을 쭉 뻗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포인팅이에요. 수영에서도 발끝을 쭉 뻗어서 핀처럼 만들어주면 물을 더 효율적으로 뒤로 밀 수 있습니다. 자유형 팔 돌리기를 5단계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손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엔트리라고 합니다. 캐치는 물에 잡는 감각을 익혀야 하는 단계예요. 풀은 물을 당겨서 몸 쪽으로 끌어오는 동작을 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시는 팔을 뒤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리커버리는 물 밖에서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동작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엔트리 입수부터 볼게요. 물속에 팔을 넣을 때 손끝이 먼저 들어가고 팔꿈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팔 전체를 동시에 퍽 하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사방으로 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끝이 지면을 향하도록 하고 입수하는 게 좋은데요. 입수 시에 잔잔히 물을 가르듯이 손부터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 튀는 양도 줄어들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팔과 귀가 가깝게 붙어 있을수록 어깨에 부담이 덜 가해지면서 우리가 몸의 유선형 라인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치입니다. 물을 잡는다 라고 하였는데요. 손바닥과 우리의 팔뚝으로 물을 지그시 눌러주는 구간이에요. 생각보다 짧은 구간입니다. 입수 직후에 팔이 살짝 내려가면서 이제 물을 당기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더 높게 두고 손바닥과 팔뚝으로 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풀은 몸쪽으로 물을 당겨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인데요. 단순히 손만 써서 물을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팔에만 또는 어깨에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등을 같이 써서 몸 전체가 앞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몸을 꼿꼿하게 고정한 채 팔만 당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유형은 상체와 골반이 약간씩 번갈아 가면서 회전을 해야 팔이 쉽게 뒤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팔이 당겨질 때 그쪽으로 몸통이 약간 돌아간다 정도의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시는 팔을 뒤로 완전히 밀어내면서 가장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구간이에요.
리커버리는 물 밖에서 팔이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을 너무 휙 던지듯이 돌려버리면 팔이 교차되거나 또는 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가볍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발차기, 호흡, 그리고 팔 스트로크를 각각 배우셨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발차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팔 먼저 돌려야 하나, 숨은 언제 쉬지,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다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유형은 평형처럼 가슴을 정면으로만 고정하는 것이 아닌 어깨와 골반을 좌우로 잠깐씩 회전해 나가는 동작이 특징입니다. 이 동작을 우리는 롤링이라고 부르는데 몸 전체를 회전축으로 부드럽게 기울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팔 동작과 어깨 회전 단계를 볼게요. 팔은 입술을 할 때 팔꿈치가 좀 높게 유지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캐치를 하면서 물을 잡는 순간부터 풀 단계로 넘어갈 때 해당 팔 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반대 어깨는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골반도 기울어지면서 40도 정도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깨만 돌리려고 하면 부상이 생기고 동작이 끊어질 수 있으니 골반과 어깨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몸의 중심선을 잘 유지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유형 할 때 호흡도 훨씬 편해지고 팔 동작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형의 기본기인 호흡, 팔 돌리기, 발차기, 롤링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싶겠지만 하나씩 조금씩 익혀가면 됩니다. 특히 호흡하는 것과 몸통 회전하는 것만 잘 잡혀도 수영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급자분들을 위한 팁들, 스트로크, 각도 등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어떤 이유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자세들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그런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근데 사람은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아직 다른 유형은 아직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에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못하던 접영을 잘하게 되기 시작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을 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며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